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토론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그래서 왜 동일임금의 날인가를 발제해 주실 김은경 박사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김은경 박사님은 현재 세종 리더십 개발원 원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프랑스 엑스마르세유 법정대 정치학 박사님이시고 국민대 정치대학원 초빙 교수로 일하고 계십니다. 역시 국회의장 여성아동미래비전 자문위원회로 활약을 하시면서 동일임금의 날, 그 다음에 동일임금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정립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은경입니다. 오늘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했던 국회의장 여성아동미래비전 자문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제안이 됐고요. 그리고 의장님께서 이거 하셔서 여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왜 동일임금의 날인지, 동일임금의 날을 왜 만들어야 되고, 과연 이 날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또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또 다른 나라 사례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이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제가 엑스밴드 전시 자료를 갖다놨습니다. 보시면 맨 처음 자료가 각 나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자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금 여성과 남성 임금과 관련한 주요 통계들을 담은 자료를 이제 3개나 저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가 거리로 나갈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회가 끝나고 거리 캠페인을 통해서 대국민 의식 제고 운동을 좀 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과제를 안고 있기에 일단은 내년으로 저희가 새롭게 준비를 해서 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사실 동일임금의 날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도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남성과 여성이 어떤 상태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공정한지 아니면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안고 있는지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집을 통해서 미국이나 EU 여러 나라들 사례를 좀 담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동일임금의 날을 제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왜 어떠한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또 논의가 나왔고,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또는 이 의회 차원에서 이 논의가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료집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그동안 10년 동안 남녀임금과 관련해서 어떠한 그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는 자료집 3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통계를 보면 단 1%의 격차만이 호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통계 보시면 2010년에 39% 나와 있고요. 최근 통계를 좀 조사를 해보면 2012년 37.4%입니다. 이것도 이제 OECD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제 이렇게 해서 30.4% 나와 있고요. 제가 조금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OECD 통계 중에 2012년 자료를 올린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8개국 중에 4-5 나라가 지금 2012년 통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작업을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발빠르게 통계 수치에서 변화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이제 김영호 박사님께도 제가 좀 사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어찌 보면 1년, 2년 사이에 1.4%가 줄어든 거라 어떤 노력들이 그동안 있었는지 좀 더 연구 가질 것 같습니다. 사실 2010년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많은 그 언론 자료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39%에 이른다. 그런데 이제 이 수치가 놀라운 것은 유럽하고 OECD 평균이 15%, 16%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39%에 달한다라는 거. 근데 이게 배가 넘는 수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토론회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연합이나 그래서 몇 개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만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사실 10%가 말이 되냐, 그건 당연히 연합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 많은 댓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OECD 회원국의 꼴찌 수준으로 보면 사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창피스러운 수치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 상황을 좀 실어봤습니다. 이제 주로 유럽연합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제 독일 임금의 날 제정과 관련해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 유럽연합 EU 국가들입니다. 특히 이제 EU 국가는 많은 단체들이 또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현황을 보시면 16%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10%가 안 되는 나라들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달하는 몇 개 국가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들 역시 이 차별적 임금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사실 이제 동일임금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을 시작한 나라는 벨기에입니다. 이제 오늘 그 자료 보시면 포스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논쟁적인 그런 이미지를 담는 포스터를 제작을 하고 혹은 이제 비디오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국회의장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차원에서도 동일임금의 날 논의가 나온 이유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여전히 차별적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이지 않다, 오히려 여성들을 통해서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현실인식에 관한 문제, 그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벨기에를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가지고 계신 이제 가방을 보시면 디자인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 그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일임금의 날 빨간 가방 보시면 그 빨간색은 적자를 의미를 합니다. 빨간색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여성 그 가계부가요 적자라는 거죠. 빨간색이 예쁘긴 한데 그죠? 단지 예쁜 색이 아니라 임금상의 적재. 마이너스가 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빨간 가방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여성의 호주머니가 디자인이다. 그래서 이 디자인은 이제 자료 분석을 한 결과 독일에서 디자인을 독일 여성이 디자인한 걸로 비상업적인 용도의 경우에는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후원단체에 들어가 있죠.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 CW가 2011년에 행사를 한 걸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 로고와 관련해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이 선은 수입이 적정 수준 이하 기준선 이하의 수입을 갖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로고와 가방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기념으로 받으신 가방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주 들고 다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시장 가시신 게 시장 보기엔 좀 이렇게 좋은 감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 넣을 수
즐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가방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것이 캠페인의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은 저희 캠페인 동지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어지는 자료 보시면 6쪽에 동일 임금에 대한 활동 시기가 나라마다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보평주간 국적 월요일에 한다라고 해서 개정안, 국정법 개정만 나와 있습니다만, 유럽에서 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는 동일 임금의 날 계산법이 있습니다. 약간 잠깐 위원장님께서 대회사 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자료를 보시면 5쪽이군요. 임금 차이 곱하기 연평균 근로일수 해서 추가 노동일수가 나옵니다. 거기 사례는 이제 스위스 사례인데요. 임금 차이가 19.3%일 경우에 근로일수 260을 곱해서 나온 것이 이제 50이다. 이게 50일을 추가 노동을 하는 거예요. 여성들 같은 경우. 그래서 1년 남성하고 같이 일을 하고 50일을 더 일해야 남성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50일이 되는 시점, 1월 1일부터 계산을 해서 근로일수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3월 21일이 스위스 임금 차이 19.3%가 고려된 동일 임금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3월 5일이 될 수 있는 거고, 2월 28일이 될 수 있는 거고, 2월 5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임금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임금의 날은 이렇게 이 계산법에 따르면 매년 날짜는 바뀌게 되고요. 혹 차이가 더 심화가 된다. 그러면 날짜가 더 뒤로 밀리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일 임금의 날이 나라마다 날짜가 달리 시행이 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조에 보시면 앞에 이제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05년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나온 포스터를 좀 봐주시면 루이지가 결국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료가 2014년 38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EU에서 또 같은 유사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자료 제목이 Be a Man,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47초 만에 임금 인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깎고 수염을 딱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87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자인 내가 남성으로 변장을 하는 순간 임금 인상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인들에게 이제 제공이 되고 자료가 제공이 되고 하면서 생각하게끔 하는 거죠. 임금은 그냥 어쨌든 일하는 만큼 받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면 여성과 남성이라는 사회적인 이 조건 하에서 임금 차이가 발생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째서 이런 임금 차이가 발생을 하고 나가서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옆에도 보시면 여성은 25% 세일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여성을 고용을 하게 되면 남성 100만 원 줄 때 여성은 75만 원만 주면 되니까 세일이니까 여성을 고용해요. 이런 겁니다. 전달이 되시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63년에 동일임금법 케네디 대통령이 사인을 했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관련한 법들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50주년 동일임금법 50주년 기념 행사를 했고 매년 미국도 동일임금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남성 1달러당 여성 77센트를 메시지로 구호로 해서 동일임금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토론회를 하는 곳도 있고요. 또 저렇게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거리를 나가고요. 또 중요하게 이 가방 들기 캠페인을 합니다. 또 이제 자료에 보시면 그 중요한 여성 정치인 혹은 남성 정치인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거는 정말 문제다.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해결을 해야 된다는 식의 이제 거리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재밌게
플래시몹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퀄 페이데이라고 해서 키워드 치셔서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정말 많은 나라에서 임금 차이 있고 여성과 남성 사이에 임금 차이 있고 동일가치 동일노동에 대한 평등한 공정하지 못한 임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유럽 BPW를 중심으로 해서 CSW, 유엔 여성지휘위원회에서 캠페인을 벌인 바 있고 그 뒤로 유럽뿐 아니라 많은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 예를 들면 이제 싱가포르나 혹은 호주, 뉴질랜드까지 이제 가세를 해서 많은 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쪽의 자료를 보시면 뉴질랜드 남성 정치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나라 혹은 또 국가별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관련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어차피 이 동일임금의 날 혹은 동일임금을 위한 정책과제를 수행할 주체는 정부와 기업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노조, 많은 관련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동일임금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체들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라운드 테이블을 하고 워크숍을 하고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많은 또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최근 몇 년 동안 이 문제에 관한 인식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렇다면 단지 그것이 유럽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런 동일임금에 대한 캠페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이제 유럽연합의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되면 남성과 여성의 제너 이퀄리티가 기본적인 가치로 천명이 됐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늘 이 제너 이퀄리티에 대한 평등에 대한 가치를 주요 정책, 외교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표방이 될 수 있는 것은 여성의 경제적인 독립, 그들의 경제활동을 통한 경쟁력, 국가 경쟁력, 재고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는 데 대한 전체적인 어떤 동의, 근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 경제활동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그것이 제대로 여성 경제활동의 질이 낮은 상태에서는 한국가 경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라는 기본 기조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마무리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한국 동일임금의 날입니다. 앞에서 이미 의장님, 위원장님, 국정원에서도 강조를 해주신 바 39%에 이르는 정말 배가 넘는다는 그런 어떤 현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우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임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한국 동일임금의 날 제정의 가장 시급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여쭤봐요.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한국에서 몇 %나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어제 즉석에서 여론조사 해보면 39% 혹은 37.4% 2012년 통계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인지하고 계신 분이 몇 %나 될까요? 들어오실 때 좀 여쭤볼 거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늘 이때 우리 이제 장박사님도 계시고 김영욱 선생님도 계시고 하지만 오늘 토론에 나오신 분들은 확실히 그걸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이 분야에 계신 분들 말고는 정확하게 거의 정말 40% 육박한 이런 임금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동일임금에 대한 제정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정말 39%냐? 혹은 이제 미국 사회도 이제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미국의 임금 차이가 24%인데 정말 24%냐라는 기사가 났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39% 정말이냐? 라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결국 40%는 아니고 그건 한 34%일 것 같다. 혹은 뭐 25%일 것 같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동일임금이나 제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어떤 인식 제고고 이어지는 토론이고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 있어서 동일임금에 대한 제정의 중요성은 39%에 이르는 임금 차이와 더불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정말 의사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의 진보를 이루는 역사적인 발걸음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16조 17쪽에 보시면 아예 전체 그 내용을 아예 인용을 해서 메모에 실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여성의 임금과 관련해 노동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실어놨습니다. 이게 저희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별 임금격차의 정책, 도대체 왜 임금격차가 일어나는지, 또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사실 이제 연령하고 임금 변화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은 M자 곡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자료에도 보시면 연령별의 여성들이 취업상황에서 30대에 급격하게 이제 저하가 되는,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아이 키우는 문제가 되겠죠. 육아.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경력단절 이것이고요. 그런 경력단절은 다시 이제 되면 재취업을 한 상황에서 저임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임금으로만 끝나냐? 이거는 연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대다수, 사실 여성이 평균 연령 수명이 더 길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빈곤 상태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이유, 예를 들면 이유에서 연구한 여러 가지 그 원인 밝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산업별, 뭐 직종별, 뭐 혹은 뭐 경력단절 이런저런 이유, 그건 밝혀진 이유예요. 그 밝혀진 이유가 48%고 나머지 52%는 이유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여성이 임금을 남성과 다르게 차별적으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52%예요. 이건 이제 단순 차별이죠. 그래서 이건 단지 여성이라서 임금을 적게 주는, 그래서 남자가 돼야 된다는 비디오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상황, 그리고 나아가서 보시면 40대 대졸 이상 고학력자 임금성비 요인, 또 대한민국이 가장 심각한 것은 고학력자 여성의 취업률이 OECD 최저인 거 아시죠? 이제 그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일임금에 대한 제정을 통해서 우리는 상황이 이렇다. 근데 이것이 우선적인 정책까지가 돼서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를 모아가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쪽에 보시면 동일임금에 대한 목표 과제 무엇이 될 것인가 라고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의식 제고입니다. 그 다음은 통계와 정보 수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통해서 현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 자료를 보시면 혹은 중요한 국내 자료를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만 통계 없이 정책 없다라는 말입니다. 통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정책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한 통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임금에 대한 제정을 통해서 그러면 각 기업으로 하여금 혹은 정부로 하여금 남녀 분리 통계 혹은 현재 기업에서 어떻게 남성과 여성이 고용되어 있는지 단순히 남자나 여자가 어느 직급에 남자 여자가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임금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까지도 명기된 통계가 요구가 돼야 되고, 그 통계를 통해서 임금 격차 보고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경우에 이런 임금 격차 보고서를 요구해서 매년 혹은 2년마다 기업이 보고서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 자료를 제공하고 노조에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유럽에서 동일임금의 날을 비교적 일찍 도입한 나라들에서 최근 3년간의 임금 변화 추이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임금의 날 제정 이후에 임금 차이가 그 과거의 임금 차이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통계와 정보 수집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회개혁과 변화에 대한 자신감 회복. 중요한 거는 이제 김영욱 박사님께서도 이제 강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임금 차이가 그래서 결국엔 뭐 경력 단절이 되고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는 아이를 키우겠다라는 것도 뭐 개인의 선택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도 개인의 선택이고, 그런 식의 이제 논의가 있습니다만 결코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것은 여성이 원해서 그렇게 해서 정의금을 받는 거다라는 것은 제거해야 될 중요한 문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금은 단지 여성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이 강조가 되고요. 또 이제 뭐 사회적 행사들에 대한 동기부여 역량 강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정부, 기업, 관련 당사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인식을 하고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목표 내지 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는 이 동일인구에 대한 토론회를 많은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참여를 권유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토론을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동일임금에 대한 만든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하셨어요. 물론 동일임금의 날만 가지고 임금 차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임금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래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의롭지 못한 임금 체계가 그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주제로 아젠다로 자리 잡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많은 연구자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임금 차이를 개선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많은 분들은 다 이미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도 그건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나 21쪽에 제가 써놨습니다만,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70% 이 고용률을 달성한다라고 했을 때 그 70%까지 채울 수 있는 노동 인력은 여성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임금 구조를 개선을 하고 여성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과연 어디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은경 박사님께서 왜 동일임금의 날인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놀라웠던 부분은 여러분들께 함께 참석해 주시라고 이제 부탁을 여러 단체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 와중에 굉장히 의제가 중요한 것은 다들 이해를 하시지만 거기에 아주 다른 의견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또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이거를 공고하는 와중에 어떤 분은 저는 반대합니다라고 아주 반대합니다. 그걸 시작하는 글을 올리셨어요. 그때 이제 오해들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그분의 의견은 뭐냐면 일이 굉장히 다른데 일의 종류가 다른데 동일임금이어야 되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를 잘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 셈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동일가치의 임금을 하는데 동일임금은 뭐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이 여성들은 일을 못한다, 안 한다, 덜 한다 뭐 이런 편견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다른 또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동일가치의 임금에 동일임금이 되어야 된다는 너무나 정의로운 일이고 또 대한민국의 공동선을 향해서 남성과 여성이 공히 같이 이 길을 향하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일가치라면 동일임금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의일 건데 이제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발제해 주신 그 모든 내용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하시고 이 빨간 가방을 갖고 다니시며 정말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지식을 가지고 또 같이
함께 운동을, 정의로운 일에 운동을 같이 안 해주실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좀 나가시고, 이번에 제가 오늘 너무 분위기가 침체될 것 같아서 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말씀을 사실은 처음에 개회사를 할 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부분의 문제가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고, 또 물질 만능주의의 또 한 면이 또 이 세월호 참사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도 4월 16일을 기점으로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시피 역시 동일임금의 날이라는 것도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한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해주시고 함께 기꺼이 참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 제가 말씀 못 드린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동하는 여성연대가 정말 중심이 되셔갖고 김은경 박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일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일일이 거명을 못했지만 미래여성 네트워크의 김정자 우리 전 차관님, 그리고 또 여기 저 한국 YWCA, 그리고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 그리고 한국 모자보건학회, 그리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의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엄청난 일들을 많은 시간과 이 가방에요. 이 플라이어 이거 하나 넣는 것도 엄청난 작업인데 이번에 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장을 입고 나가시면서 혹시 여기에 동참하시면 혹시 저희가 이거를 그냥 무료로 배부하지 않고 이게 1,000원의 힘을 좀 알리고 싶어서 이거 하나에 1,000원에 저희가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1,000원에 그래서 10,000원을 내시면 10장짜리 묶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나눠주시고 시장 가실 때나 어디 가실 때는 예쁘지 않습니까? 우선 그래서 언제나 좀 같이 운동에 동참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힘에 그야말로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동참에 힘입어서 이것이 5천만 개가 만들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가 운동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우선